네, 집합의 연산법칙. 연산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에서 학습했던 것처럼 교환법칙과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이 있는데요. 이게 실수에서처럼 교환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더하기를 할 때 A와 B를 더하는 거나 순서를 바꿔서 B와 A를 더한 거랑 똑같다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A랑 B를 합치나 이 두 개의 순서를 바꾸어서 B와 A를 합치나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곱하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A 곱하기 B를 하나 순서를 바꿔서 B 곱하기 A 하나 이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교집합도 A와 B를 교집합하나 B에 A를 교집합하나 똑같으니까 필요하다면 이 두 개의 순서를 바꾸어서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합법칙은 실수에서도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할 때 A에다가 B, C를 먼저 더한 걸 해도 된다. 괄호를 하는 것은 계산 순서를 바꾸겠다는 거니까 A에다가 적당하게 먼저 다음 거를 해갖고 얘네들을 더하겠다라고 해도 똑같은 결과다. 괄호를 치는 것은 여기를 먼저 계산하겠다. 이것은 똑같은 부호인 더하기 사이에서 있는 일이잖아요. 집합에서도 마찬가지로 합집합 있는데 뒷부분에 괄호를 쳐갖고 계산 순서를 B와 C를 먼저 합집합한 거를 A와 계산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적혀진 순서대로 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분배법칙은 무엇인가요? 한쪽은 곱하기이고 한쪽은 더하기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연산 부호에서 A 곱하기 B 플러스 C를 할 때 A 곱하기라고 하는 것을 B에다 분배, C에다 분배 해가지고 이것이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라고 쓰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는 우리가 전개했다고 말하는데 이쪽 방향으로는 우리가 공통인수인 곱하기 A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곱하기 A를 먼저 한 다음에 다른 아이들 B 플러스 C를 한 번에 먼저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필요에 따라서 전개 대신에 인수분해를 해서 계산하는 게 간편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집합에서도 마찬가지로 A 교집합이라고 하는 걸 분배해가지고 A 교집합 B 한 것과 A 교집합 C 한 걸 해가지고 나중에 합칠 수도 있지만 이걸 이쪽 방향으로 전개해서 공통인수 A 교집합을 나중에 하겠다. 뭘 먼저 해서 남은 부분인 A 합 C를 한 다음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드 모르간 법칙은 이걸 실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제일 좋은데요. 교집합을 해서 여집합을 하면은 각각의 여집합에 요거의 반대 나중에 합집합한 것과 똑같겠다. 실제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A와 B가 있고 전체 집합으로 정의가 되어 있을 때 A 교집합 B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부분이죠.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여집합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하늘색 부분이 아닌 부분을 먼저 색칠을 하고 이 핑크색 부분, 핑크 지금 하늘색 부분이 아닌 걸 얘기하니까 여기서 하늘색 부분을 지워주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비교를 하기 위해서 똑같은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하고 싶었고 A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A가 아닌 부분인 이 부분, B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B가 아닌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즉 핑크색 부분과 하늘색 부분을 다 합치면 어디만 빠지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 빼고 다가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두 개가 똑같다. 이 두 개가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식에서는 예상했으면 좋겠냐면 이 여집합이라는 게 세 군데 전부 분배, 반대 되는 걸로 연산하시면 좋겠습니다. 드 모르간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집합의 연산을 통해서 간단하게 하는 연습을 해보시죠. 필수 예제 9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요놈을 계산하자. 분배 법칙을 하고 싶은데 차집합으로는 분배가 안 돼요. 교와 합에 대해서만 되기 때문에 요놈을 바꿀 수 있는 차집합은 A, 교, 빼, 교, 여로 해가시고 이것에 여집합 때린 거와 이렇게 교집합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집합이 분배되는 무슨 모르간 법칙? 드 모르간 법칙으로 해서 A 교까지 똑같이 쓰고 지금 바뀐 부분이 요놈 반대인 A여, 교집합 반대인 합, 그 다음 요놈 반대인 B가 되겠죠? 그럼 그 다음 타이밍 해주실 것은 요놈이 분배되는 거죠? 그럼 분배를 하면 A 교가 A여에도 해주고 A 교가 B에도 해주는 거죠. 이 두 개를 나중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합치겠다는 거죠. 그러면 A인 것과 A가 아닌 것 두 개는 공통이 A인 것과 A 아닌 것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얘는 공집합 네게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답은 A 교집합 B가 나왔습니다. 2번 이것도 먼저 해줄게. A-B를 교염으로 바꿔줘야 분배 법칙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B, 교, 뒤에 거에 여 하고 다른 건 그대로 A의 여, 합, 전체 C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집합을 분배해주는 무슨 모르간? 드 모르간 법칙. A여 합, 그 다음 이 내부를 제대로 다시 한번 써보면 B 말고 B여, 교 말고 합, A여의 반대 A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합집합이기 때문에 가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이게 집합의 무슨 법칙? 교환 결합 분배 중에 결합 법칙에 의하여. 그래서 괄호는 지워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적당하게는 자리 바꿔서 하면 되기 때문에 A와 A여를 합친다. 그럼 이 부분은 전체 집합이잖아요. 전체 집합과 B여를 합친다. 그럼 그것은 그냥 전체 집합 쓰면 되는 거죠. 답은 전체 집합이었습니다. 자, 얘는 좀 길어 보이지만 일단 하려고 하는 게 차집합들을 전부 다 교여로 바꾸시고 이제 교환이든 결합이든 분배든 연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집합의 연산법칙 학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차집합을 교여로 바꿨고요. 이 부분도 차집합을 요거에 의하면 A가 되겠죠? 네. 이거를 지금 합집합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비교 일종의 공통인수처럼 해서 비교를 먼저 하고 남은 부분인 A여 합 A를 여기다 하면 되는 거죠. A여 합 A를. 근데 A여 합 A, 즉 A인 부분과 A가 아닌 부분 어떻게 하면 합치면 그것은 전체 집합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집합에 대해서 어떤 거를 교집합 때리면 이 부분 당연히 전부 다 그냥 이 자체가 B인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B에서 B를 빼란 얘기네요. 그러므로 남은 게 없죠. 필수예제 10번입니다. 전체 집합 이후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이런 길다란 관계가 성립하는데 다음 중 옳은 것은 요 놈을 일단 정리를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뭘 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드모르간으로 뺄 수도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눈에 들어왔던 게 합, B여, 합, B여 이걸 좀 나중에 하고 A여, 교, A 요렇게 하는 분배 법칙 다시 한번 요 부분이 A여, 교, A에 대해서 뭘 할 거라고요? 합, B열 하겠다고.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공집합이고 공집합과의 합집합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리돼서 B여가 나온 거죠. 교 A인데 자 이거는 차집합으로 A 마이너스 B잖아요. 그 빼갖고 공집합이 나왔다. 즉 포함관계가 성립. 어디에서 어디를 빼야 공집합? 넓은 범위, 좁은 범위. 좁은 범위에서 넓은 범위를 빼니까 공집합이다. 즉 A가 안에 있는 좁은 범위, B가 겉에 싼 넓은 범위라서 좁은 데서 넓은 배를 빼니까 아예 없어졌다. 그러면 이것은 A와 B의 포함관계, A는 B의 무슨 집합?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는 관계죠. 자 그러면 옳은 것은 1번이죠. 포함집합 관계가 반대로 된다는 보장이나 같다는 보장은 없죠. 뭐 깨보면 합치면은 넓은 범위인 B가 나타날 거고 교집합은 좁은 범위인 A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배수집합 하겠습니다. 문제로 나오니까 개념 알아둬야겠더라고요. 자이언트 K의 배수를 AK라고 나타내자. 예를 들어서 A3 그러면 이것은 3의 배수, 즉 3일은 3, 3, 2, 6, 3, 3은 9 이런 형태로 나타내자. A6 그러면 이것은 6의 배수, 6일은 6, 6, 2, 12, 6, 3, 18 이런 식으로 나타내자. 즉 보시면 이 두 개는 포함관계가 성립을 하는데 이 숫자가 크게 들어가면 몇 개 없고 이 숫자가 작게 들어가면 많아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해서 A1 그러면 1의 배수니까요. 모든 자연수를 다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자리에 그 첨자 자리, 요 자리가 숫자가 어떨수록 사이즈 큰 집합인가요? 숫자가 작을수록
원소가 많은 2라고 메모를 해두시고요. 배수 약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방금처럼 A3, A6 그러면은 여기가 큰 거, 여기가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포함 관계는 큰데 작은 거가 포함이 되죠. 그리고 만약에 숫자가 다르더라도 뭐 6이랑 8이랑 있어요. 즉 6의 배수이고 8의 배수인 교집합 그러면 6의 배수와 8의 배수, 6의 배수도 되고 8의 배수도 되는 6과 8의 무슨 배수? 공배수라고 해서 여기서는 뭐 24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합집합이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방에 A 몇 그렇게 나타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합집합이면 6의 배수이기도 하고 8의 배수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6의 배수와 8의 배수를 합친다면 6의 배수를 더하고 8의 배수를 더한 다음에 24의 배수는 두 번 카운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4의 배수는 빼주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1번 2의 배수와 3의 배수를 다 합친 다음에 4의 배수와 교집합을 하겠다. 그러면 합집합은 이거는 한 방에 뭐의 배수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교 4의 배수를 분배하고 분배하셔 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2의 배수 교집합 4의 배수와 3의 배수 교집합 4의 배수를 따로따로 한 다음에 나중에 합쳐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의 배수도 되고 4의 배수도 되는 2와 4의 무슨 배수? 공배수 하시면 자 공배수면은 둘 중에 자 A2가 많은 거고 A2가 작은 거지 않습니까? A2는 2, 4, 6, 8, 10, 12 A4는 4, 1은 4, 4, 2, 8, 4, 3, 12 둘 다 되는 건 A2입니까? A4입니까? A4죠. 그래서 숫자 작은 거 여기다가 A4라고 써주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3과 4의 공배수는 당연히 이건 서로소니까 3, 4, 12 해주시면 되겠죠. 이 두 개를 합쳐주시면 이제는 A4와 A12를 합쳐 그러면 넓은 관계인 이거는 A4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해가 안 되실까봐 다시 한번 A4라고 하는 건 실제 숫자로 써보면 4의 배수 4, 1은 4, 4, 2, 8, 4, 3, 12, 4, 4, 16, 4, 5, 20, 4, 6, 24, 점점점 이런 애들이죠. 한편 A12라고 하는 것은 12의 배수 12, 24, 점점점이죠. 근데 얘들 어떻게 이번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합쳐라고 했죠. 얘네들을 다 합치면 그 자체로 A4를 써주면 자동으로 합쳐지는 거죠. 2번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A6, A12 이게 6과 12가 약수 배수 관계니까요. 바로 합치면 사이즈 큰 거겠어요? 사이즈 작은 거겠어요? 합치니까 사이즈 큰 거인 A6 그리고 9와 18 이것도 합치면 사이즈 큰 거인 A9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교집합을 하라고 했으니까요. 6의 배수이기도 한 9의 배수이기도 한 6과 9의 공배수 그러면 얘네들을 다 곱해 18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A18이 되겠습니다.